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요즘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도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라늄을 키우시면서 다른 사람은 꽃이 잘 피는데 왜 내가 키우는 제라늄은 꽃이 안 피거나 제대로 피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키우는 제라늄 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라늄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흔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꽃이 피다가 활짝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아예 꽃이 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라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특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종류가 빛이 좀 적고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꽃을 무난하게 피울 수 있는 종류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집 생육 환경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한다면 기본적으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라늄을 보면은 조날, 조날틱, 하이브리드, 아이비, 리갈, 펜시, 센티드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런 개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초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꽃이 피는 형태가 혹꽃인지 반격꽃인지 격꽃인지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고 펜시나 센티드, 아이비 쪽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경험상 초심자분들이 그나마 빠르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씨앗이 잘 맺고 일반적으로 무명제라늄이라고 판매되는 착한 가격에 혹꽃을 피우는 종류는 그런대로 무난한 생육 조건을 갖고 있어서 실내에서는 수시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격꽃에 가까워질수록 대체적으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처음에 혹꽃을 피우는 종류를 키우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격꽃을 피우는 종류로 넘어가면은 같은 환경이라도 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계나 조날틱 등 종류도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키우는 이런 종류들이 꽃이 왜 안 피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안 피는 원인과 이유도 아주 다양하지만 경험상 가장 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빛 부족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여러 종류를 키워보면 꽃이 안 피다가 빛을 조금 더 보게 해주면은 꽃이 바로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리갈계처럼 저온 기간을 거쳐야지 꽃대가 더 많이 형성되는 종류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종류는 일조량만 풍부하다면은 무난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꽃을 보려면은 빛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우연히 혹겹이나 반겹꽃이 잘 피는 것을 보시고서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겹꽃 종류를 키우게 될 경우에 빛이 부족하다면 꽃을 못 보거나 꽃이 피다 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부족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리 이동입니다. 같은 제라늄이라도 겹꽃을 피우는 로즈버드나 튤립 계열 하이브리드 등 이런 것들은 빛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 거치대를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최대한 빛이 들어오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위치를 바꿔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런 광합성 촉진제를 옆면 살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 이외에 자외선 영역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특히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 광합성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제가 이것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흐린 날이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장마 시작 전, 그리고 황사가 심할 때 처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지만 나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 정도 광합성 효율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런 식물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등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말만 식물등인 경우가 많아서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 국내에서도 괜찮은 품질의 식물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꽃을 잘 피는 복받은 환경이 아니라서 다양한 형태의 식물등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해서 부족한 일조량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좀 제품 의뢰를 받아서 사용해 본 것이 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후기를 잠깐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식물등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파미 식물등입니다. 우선 이런 식물등도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도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인증과 KC 인증도 기본적으로 받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광합성의 유효한 빛이 얼마나 풍부하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이름만 식물등인 것과 진짜 식물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풍부한 PPFD를 기반으로 해서 광합성 광효율이 1등급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PPFD는 쉽게 말하면 식물이 광합성에 유효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특성에 맞게 선호하는 빛의 파장대가 있는데 이 보시는 제것 같은 경우는 프로형으로 몇 가지 실험으로 해서 저는 채소 식물용을 선택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복합형과 그리고 화초관염용, 다육이용, 허브 야생류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램프가 있어서 키우시는 식물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좀 더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 그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인증이나 특허 관련 사항 그리고 실험 영상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의 재원이나 형식적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제가 사용해 본 소감인데 우선 저도 스탠드형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이 어떤 제품들은 이 지지대가 뒤뚱거려서 설치 후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지대 부분이 좀 튼튼하고 윗부분이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에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이 전등갓이 분리형이라서 이런 다른 종류의 그런 날개형 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식물등을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해 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 만족할 만한 품질과 성능을 보여준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램프 부분은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식물등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나름 유명한 그 해외 제품보다 실제 사용감이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식물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식물과 램프 사이의 거리인데 이것이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은 이 램프의 발열에 의해서 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식물의 종류하고 배치 형태를 고려해서 식물과 램프 사이의 거리를 적절히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종류와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 시에 반드시 그런 재원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등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밤에도 식물등을 켜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그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켜주시고 해가 지면은 꺼주셔야지 야간에 식물도 호흡을 해서 식물의 영양순환이 이루어져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제품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최소 5시간에서 15시간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빛이 오전에 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은 빛이 끝나는 시간쯤에 켜주셔가지고 해가 진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켜주시면은 거의 딱 맞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식물등도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꽃을 잘 피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꽃이 피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물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라늄을 키울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물을 너무 말리듯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름이 걱정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물마름을 잘 견디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물을 너무 말리듯 키우면 겹꽃을 피우는 종류나 하이브리드 계열은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 물을 말리게 되면 꽃이 피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과습한 상태로 지속되게 되면 뿌리가 상하게 돼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한 흙배합을 통해서 과습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게 환경을 기본적으로 조성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물 관리가 필요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물을 흠뻑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담한다는 이유로 아예 저명간수로 담궈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잦은 저명간수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꽃이 적게 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너무 잦은 저명간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상간수로 흠뻑 주고 충분히 배수구멍으로 물을 빼주시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결핍에 의해서 꽃이 안 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내에서 화분에 실제로 식물을 키워보면 거의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결핍의 문제보다는 조절의 문제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제라늄이 꽃을 피우려면 가장 먼저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전제 조건이고, 꽃을 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체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배양 단계에서는 복합비료나 영양제를 골고루 줘서 줄기나 잎 등의 영양 성장을 도와주고, 어느 정도 성체가 된 후에는 꽃을 피우는데 영향을 주는 인산과 칼륨의 비중을 좀 늘려서 생식생장에 더 비중을 두도록 일정 수준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개화 촉진제가 아니더라도 질소 함량보다는 인산의 함량 수치를 좀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실제 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평소에는 그런 알거름 종류인 코트를 화분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 가끔 복합 성분의 그런 액비를 희석해서 주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성체로 성장을 했을 때 질소질 성분이 적거나 없는 것을 가끔 한 번씩 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한참인 시기에는 당분간 질소 성분이 적은 그런 비료를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꽃이 좀 시들해져서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새순과 새 줄기 성장을 위해서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간 복합제제의 형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라늄은 농작물처럼 비료나 영양 성분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하고 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비료나 영양 성분은 항상 과하게 주지 마시고 권장량을 꼭 확인하시고 적정하게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가지치기나 순짓기에 의해서 꽃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제라늄은 새순이 발달하면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을 풍성하게 많이 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나 순짓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나 순짓기를 잘못된 시기에 한 경우에 꽃을 못 보거나 적게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리갈개 같은 경우에 시기가 너무 늦게 되면은 봄에 꽃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라늄의 경우 환경만 맞으면은 수시로 꽃을 피우지만은 어느 정도 꽃이 만발했다가 수그러드는 시기에 가지치기를 한번 다 해가지고 긴 줄기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너무 무성한 경우에는 좀 속아서 통풍도 잘 되고 영양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순짓기나 가지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제라늄 순짓기 가지치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다음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바로 온도, 습도, 통풍 같은 그런 일반적 환경 요인도 꽃을 피우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생육 적정 온도가 20에서 25도씨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꽃이 가장 잘 피게 되는데, 빛을 보게 해준다고 봄철에 바람이 세게 불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층 아파트 베란다, 거치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꽃이 피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너무 건조한 환경에 두게 되면 꽃대 생성 후에도 꽃대 마름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40에서 70% 범위 내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늄 품종에 따라서 나름 개화습성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다뤄보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관리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엔젤라이즈 수영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꽃이 필 무렵쯤 돼서 이게 수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싶다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기회가 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해형 수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잎이 지금 풍성하게 나와 있고 이 앞쪽에 꽃대가 지금 생성이 돼서 계속 꽃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죽어가는 이 가지를 하나를 이런 식으로 사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분재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였는데,
때문에 이것도 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피어서 수영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또 철사거리를 해서 매목대 형태로 펴서 삽목을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꽃이 어느 정도 피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라늄 꽃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꼭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적절한 관리와 관심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